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검사의 수사자료 유출 등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 등 검사 적격 심사 제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비행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모 변호사의 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자료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서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검사는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남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검사가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일부 공용 서류 손상 혐의 등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사장께서 부임하기 전의 일입니다만 이 사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질문 한번 다시 한번. 과거 남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검사가 그 수사 정보 유출에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물론 중앙법원에서 판결한 건데요. 혹시 네. 그 사건 내용 알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검사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지는 잘 모르시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검사 적격 심사 제도에 관해서 우리 고검장님들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철 고검장님은 그 일선 검사장을 4번째 하고 계신데요. 예, 혹시 그렇습니다. 휘하의 검사들에 대해서 퇴직건의 명령을 건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퇴직 건의하는 사례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우리 오인서 고검장님도 3번째 일선 검사장이신데 그런 사례 혹시 있으셨나요? 없으셨습니까? 우리 박순철 남부 검사장께서도 3번째 일선 검사장이신데 마찬가지로 휘하 검사들에 대해서 퇴직 건의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일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인데 막상 퇴직 명령 제도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전혀 않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거에 대한 혹시 우리 서울 고검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런 비판이 좀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실제로 지금까지 적격 심사위에서 부적격으로 퇴직했던 검사는 1명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유명무실하다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 그래도 아무래도 검사들도 적정한 직무 수행을 계속 신경을 쓴다는 면에서 제도 자체가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법관 인사위원회도 비슷합니다만 저는 약간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원이 9명 중에 7분이 법조인 또는 법률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관련된 사연이 있는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신다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제도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적격심사위원회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좀 늘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 고검장께서 견해 좀 어떠신가요? 향후 지금 검찰청 법에 근거가 있는 제도인데 위원님 말씀도 유념해서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사님께서 일선에서 우리 검사들께서 그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부 검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떠들썩하게 했던 그 구급차를 진로 방해한 택시기사 사건, 그 최근에 지금 구형이 맞춰졌고 선고 공판이 다음 달에 열린다는 걸 봤습니다. 이거 검사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기소한 거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공소장을 봤더니요. 그 사건이 주로 문제된 것은 2020년 6월 8일 날 있었던 일이 주된 것인데 공소장에 보니까 과거의 일들 2015년부터 2016년 그리고 2017년까지 일들도 같이 기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보면 다 자백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언뜻 생각해서 이 사건의 피고인이 먼저 알아서 다 자백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 그래서 이게 뭐 별건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되고 해서 여쭤봅니다. 그 기소 과정에 좀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이제 경찰에서 이제 이 피의자에 대해서 과거 행적을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보험 사기 부분이 여러 개가 신청된 게 있어서 그것을 같이 보험 사기로 인지를 한 것이고요. 경찰 단계에서는 일부 이제 보험 사기는 범위를 부인을 하다가 검찰청에 와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처음 이 사건 발생 자체가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어서
다른 보험 사기를 같이 인지했다고 해서 딱히 뭐 보험 사기라고 그 별건 수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보험 사기 부분이 혹시 뭐 고소가 돼 있거나 문제 제기가 돼 있었던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경찰에서 관련 스크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여서 혹시 피고인한테 자백을 좀 강요하지 않았나 이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별도 고소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피고인에 대해서 2020년 6월 8일자에 행위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도 많이 분노도 하시고 본인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로 인하여 과거의 행적까지 한꺼번에 자백을 받아내려는 과정이 있었다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검사장님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우려를 좀 참조하셔서 검사들에게 지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